지금이야 잘 살고 있지만 몇 년 전 저는 제 딸의 파혼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늘 딸을 보면 신기해하곤 했어요. 우리 둘 다 똑똑하지도 않고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딸은 대체 누구를 닮아 이렇게 잘 자랐을까 싶은 거예요. 제 딸을 볼 때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바라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똑똑했던 딸은 혼자서 공부도 잘했고 알아서 유학도 다녀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 승진도 빠르게 하는 편이었어요. 이런 딸을 나중에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딸의 남자친구를 봤을 때 성실해 보이고 선한 인상에 누가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둘은 2년 정도 연애를 하더니 결국 결혼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저에게 결심한 듯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는 슬슬 회사를 관둬야 할까봐.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왜 해? 지금 다니는 회사는 아무래도 일이 좀 많아서 결혼하고 애 낳고 다니려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아깝지 않겠어?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께서 나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올 수 없겠냐고. 아, 맞다. 사업하고 계신다고 했지. 어차피 가족 경영이라 결혼하고 나면 지금 다니는 회사 관두고 그 일 도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일찌감치 들어가서 돕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괜찮겠어? 시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잘 대해주셔서 괜찮아. 그리고 내가 거길 들어가야 그나마 일이 돌아갈 것 같더라고. 지금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중간 관리자가 없어서 곤욕이래. 이제 진짜 네가 그 집 며느리가 되는구나. 잘 지내야 할 텐데. 걱정 마. 가서 잘해볼게. 엄마 얼굴이 먹칠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볼 거야. 걱정 안 하지. 우리 딸인데. 시원섭섭한 기분이 이런 걸까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함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딸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는구나 싶어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했어요. 예비 사위라면 절대로 제 딸의 눈에 눈물 맺히는 일은 없게 할 것 같았어요. 예비 장모 생일이라고 손수 편지까지 써주는 사위 본 적 있나요? 평생 남편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편지를 예비 사위에게 받아보게 되자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아마 그때 예비 사위의 됨됨이에 반해 사위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 이후로도 예비 사위는 저를 위해 꽃다발도 선물해주고 제가 아플 때 보온병에 직접 만든 죽도 담아오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어떻게 안 반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남편은 저더러 아주 로맨티스트 사이에 홀랑 넘어가셨구만 하면서 비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예비 사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둘이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자주 어울렸어요. 그렇게 제 딸은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예비 사돈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엄마로서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성실하고 똑똑한 딸이지만 행여나 그 집안에 피해를 주면 어쩌나 싶어서 예비 사위를 만날 때마다 근황을 물어봤어요. 우리 진주가 그 회사에 피해만 줄까봐 걱정이네. 옆에서 봤을 때는 어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하이 장모님 걱정 마세요. 오히려 저희 아버지께서 며느리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인재가 또 없다고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데요. 지금 일당백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핵심 인재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혹시나 실수한다 싶으면 자네가 잘 감싸줘. 그럼요. 오히려 제가 진주한테 도움을 받고 있어서 미안할 지경이에요. 제가 참 복도 많아요. 이렇게 좋은 장모님도 얻게 되고
진주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네. 그나저나 결혼은 잘 준비하고 있어? 너무 바빠서 그런가 딱히 진전이 없는 것 같네.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셔서요. 그래, 시간 여유 될 때 천천히 하면 되지 뭘. 이런저런 상황으로 결혼식이 점점 미뤄졌어요. 동시에 상견례 일정도 뒤로 미뤄졌네요. 양가 모두 시간이 여유로울 때 진행하자고 하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상견례 날짜를 슬슬 잡고 싶어 하시는데 언제가 편하세요? 우리는 충분히 시간에 맞출 수 있으니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하면 돼. 그럼 저랑 진주가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식당 한번 알아볼게요. 멀지 않은 곳으로요. 그래, 결혼 준비하느라 회사 다니느라 바쁠 텐데 고생이 많네. 상견례를 한 후에 예식 날짜도 정하고 천천히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비 시부모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 이후로 제 딸은 초반에는 분명 생기가 돌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지친 표정으로 퇴근을 하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방에 휙 들어가 버리고 밥도 잘 안 먹더라고요. 저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기회가 됐을 때 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요즘 엄마랑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회사 적응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집에 오면 눕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 회사에도 열심히 하지. 혹시 시부모님이 못 살게 굴고 그래? 엄마한테는 다 말해도 돼. 엄마 있잖아. 엄마는 아빠랑 살면서 이혼하고 싶었던 적 없어? 없긴 왜 없어. 많지. 그때 보증 섰을 때 기억 안 나? 이혼하겠다고 내가 서류까지 들고 왔었잖아. 그래도 결국에는 이혼 안 했잖아. 왜 이혼 안 했어? 혹시 나 때문에 이혼 안 했던 거야?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부부들 많잖아. 그건 아니고 그 점만 빼면 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일단 기회를 한번 준 거지. 그 뒤로는 말썽 안 부리길래 이혼 안 하길 잘했다 싶더라고. 빚진 거 본인이 알아서 잘 갚고 해결했으니 된 거지. 아무래도 이혼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겠지? 아빠가 사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고. 그치, 그랬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 갑자기 이혼 얘기를 왜 꺼내는데? 그냥 요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결혼이 대체 뭘까 싶더라고. 요즘 사위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게 아니야.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이럴 때 고민 털어놔야지. 시댁에 있을 때마다 뭐랄까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외롭다고?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외부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 아무래도 아들 가진 부모들은 그런 건가? 시집살이 시켜? 그런 건 아닌데 거기 있으면 마음이 좀 허전해. 결혼이 이런 건가 싶고. 결혼 앞두고 네가 기분이 싱숭생숭해지나 보네. 가뜩이나 시아버지가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엄마, 나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 멈추다니, 뭘, 결혼을? 굳이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서. 이유도 없이? 그냥 이유는 좀 복합적이야. 요즘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 그래, 일단 신중하게 생각해. 그래도 김서방이 얼마나 착해? 이렇게 장인 장모한테 잘하는 사위 흔치 않아. 엄마는 그 사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그럼. 주변에 자랑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장모한테 편지 써주고 꽃다발 사다 바치는 사이가 또 어디 있겠어. 원래 결혼이 다 그래.
준비하다 보면 싸우고 서로 실망하게 되지만 서로 양보하고 참아내다 보면 결국에는 행복해지는 게 결혼 생활이야. 나중에 애 낳고 살면 이 사람이 내 평생 동반자구나 싶고 나중에는 더 애틋해져. 엄마가 볼 땐 그놈이다 그놈이야. 나랑 100% 잘 맞는 사람은 절대 없어. 그냥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그래도 시부모께서 노후 준비 잘 되어 있고 사업도 운영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건 정말 복 받은 거야. 그치? 그건 그래. 아무튼 알겠어 엄마. 괜히 걱정 끼쳐서 미안. 나는 우리 딸이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생활 시작한 네 엄마도 잘 살고 있잖아. 너는 더 잘 살 수 있어. 그때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털어놓게 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 딸을 생각하니 지금도 눈에 눈물이 맺히네요. 저는 딸의 고민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잘 지내보고 참고 양보하라고 딸을 보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 결혼을 멈추라고 권유했어야 했나 싶네요. 상견례를 앞두고 솔직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을 보내는 입장이다 보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뜩이나 그쪽 집안은 사업도 하는 데다가 부족함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저희는 그에 비하면 조금 비교가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번듯한 옷이나 가방을 미리 사둘 걸 싶더라고요. 항상 편하게 다니다 보니 막상 격식이는 자리에 입고 나갈 옷이 없다는 게 약간 허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깔끔해 보이는 걸로 입고 나갔어요. 한식당에 들어가기 전 딸과 화장실에 들렀는데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엄마,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밥만 먹고 나온다고 생각해. 일부러 맛있는 코스 시켜놨으니까. 어떻게 긴장을 안 하니? 우리 딸이랑 평생 같이 사실 분들인데 잘 보여야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모르는 일이라니? 상견례 때 파혼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알지? 엄마도 그냥 감정이 솔직하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한테 말해. 어차피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파혼할 생각을 하고 상견례를 한다고? 만약이란 게 있잖아. 아무튼 나 먼저 들어갈게. 엄마는 화장실 갔다가 천천히 들어와. 그렇게 딸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둔 채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서둘러 뒤따라갔어요. 걱정과는 다르게 상견례를 치르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사돈 쪽은 어찌나 인상이 좋으시던지 한시도 빠짐없이 웃으며 저희를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딸을 예뻐해 주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바깥 사돈께서 분위기를 주도하시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더라고요. 저희는 제 아들한테 늘 말합니다. 무조건 진주말만 들으라고요.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꼭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남녀 평등 시대 아닙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땅값이 더 비싸졌습니까? 부족한 제 딸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 녀석이지만 저걸 누가 데려가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사이로서 임무를 잘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왜요? 얼마나 다정하고 성실한 사위인데요. 오히려 저희에게 과분한 사이예요. 그렇게 봐주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저희랑 등산 한번 가시지요. 들어보니 등산을 참 좋아하신다고. 네, 저희 부부가 딱히 취미가 없는데 유일하게 같이 하는 게 등산이라서요. 제가 명산 리스트를 쫙 뽑아오겠습니다. 저희도 등산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새는 바빠서 잘 못 가지만 한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곤 해 있지요. 시간만 내어주신다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셔야죠. 한가해지셨을 때 연락주세요. 안 그래도 진주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서 제가 한가해졌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알아서 일을 척척 해내니까 제가 오히려 진주에게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진주가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저희 회사는 분명 귀청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모를 바를 모르겠네요. 아유, 안 그래도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실 요즘 젊은 애들 눈만 높아서 저희 같은 회사는 거들떠도 보지 않지 않습니까? 진주 같은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아유, 걱정입니다.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대기업 출신이고 경험이 있지만 요즘에는 작지만 강한 알짜배기 회사가 정말 많은데 젊은이들이 그걸 몰라주더라고요. 사회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 다 인연이고 운명 아니겠습니까? 진주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것도 사돈 내외분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상견례 하는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식사도 맛있었고 대화도 잘 통했네요. 그렇게 성공적인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딸이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일단 아빠랑 먼저 일어나. 너는 시부모님이랑 회사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있다가 갈게. 집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아빠랑 먼저 집에 가 있어. 길게 안 걸리면 주차장에서 기다릴까?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어차피 집이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 택시 타면 금방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딸의 귓속말에 저는 남편이 툭툭 치며 먼저 일어나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돈에게 인사를 드렸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네. 다음에 꼭 뵙도록 하지요. 저는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잠시 여기 머물다 가겠습니다. 충분히 시간 가지다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차에 올랐다 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저희는 성공적으로 마친 상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들이네. 인상도 좋고. 요즘 저렇게 밝으신 분들은 흔치 않을 텐데. 그러게요. 우리 딸 예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사람 자체가 교양이 있으신 것 같던데. 시집 가서 잘 해내야 할 텐데. 살림도 하나 못하는 애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워낙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잘 지내겠지. 이젠 안심이 되네요. 당신은 좋겠어. 다정한 사위에 친구 같은 딸까지.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니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네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속도가 늦어서 빨리 가라고 빵빵대는 줄 알고 남편이 속도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급기야는 옆 차선으로 오더니 창문을 내렸는데 글쎄 그 안에 방금까지 상견례를 했던 사돈 내외가 그 차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 사돈은 저희더러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이 차 세워! 얼른! 왜요? 무슨 일이세요? 세우라고 당장! 저희는 너무 놀라서 갓길에 바로 차를 세우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돈은 저희 차 뒤에 차를 세우더니 문을 쾅 닫고 내리며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사돈은 대뜸 저를 붙잡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들 뭐 단체로 가족 사기꾼이야? 네? 사기꾼이냐고!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대뜸 저희 차 쫓아오더니 사기꾼이라뇨. 이게 무슨 경우예요? 끝까지 발뺌한다 이건가? 발뺌할 게 있어야 발뺌을 하죠.
이 가만 보니 딱 사기꾼 관상이야.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기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누가 누구더러 사기꾼이래? 그럼 당신 딸내미가 왜 갑자기 나한테 돈을 달래? 돈을 달라고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요.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무튼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저도 기분 상해지려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제대로 말해줘야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사돈은 갑자기 말을 끊고 다시 차로 가더니 차 안에서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와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네 딸내미가 나한테 이거 주던데? 저는 사돈이 준 상자를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가 잔뜩 있었고 서류 안에는 정체 모를 숫자가 가득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컴퓨터 부품으로 보이는 게 들어있었어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데요? 아주 잘나신 딸내미께서 나를 협박하고 있다고! 협박이요? 그게 무슨... 나를 망하게 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몇 억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어? 세상 착한 며느리인 척 순종적인 척 연기하더니 결국에는 돈이었어? 당신들 원하는 게 그깟 돈이었냐고? 망하게 할 증거요?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갑질까지 했다나 뭐라나. 아무튼 이게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는 짓이야? 애초에 가족이 똘똘 뭉쳐서 애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거겠지.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아니, 제 딸이 왜 예비 시부모를 협박해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상견례까지 한 마당에? 아무튼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강하게 부인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작정을 했네. 아주 뻔뻔한 사기꾼 가족이구만. 그 사이 상자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사진을 인화한 것들도 몇 장 있더라고요. 사돈이 어떤 직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인상 좋은 사돈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자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사돈은 급기야 저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집안 어른을 상대로 협박을 해? 하긴 그 어미의 그 딸이지 뭐. 다른 건 몰라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피했어야 했는데 애초에 거둬준 내 잘못이지. 뭐? 지금 우리한테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나는 내 딸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었어. 당신 아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키웠어. 다른 집안에서는 통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어림도 없지. 이번에 한탕 제대로 하고 어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나 보지?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부잣집 사돈 만나니까 눈이 돌아갔나 봐. 지금 말 다 했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삿대질하면서 욕하는 걸 보니 얼마나 교양이 없는 사람인지 알겠네. 내가 당신들 전부 가족 사기꾼으로 고소할 거야. 어디 회사를 상대로 협박을 해? 당신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 알아서 해. 그리고 당신 딸 콩밥 먹게 해줄 게니까 각오해. 당신이 뭔데 남의 귀한 딸한테 콩밥을 먹인다 말아야. 미쳤어? 꽃뱀한테 콩밥 먹이는 게 뭐가 어때서? 누가 누구대로 꽃뱀이래, 이 미친 인간아.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가 실신을 하며 기절을 하게 됐네요.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겨우 차에 태웠고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일단 진주 보고 집에 좀 오라고 그래. 당장.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겠어. 그제야 방금 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요란한 상견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직도 저희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사돈의 모습이 떠올라서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가까스로 집에 도착한 저희는 딸에게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문자를 보낸 뒤 하염없이